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양한 입시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영어도 가르치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오늘 이제 징검다리 연휴잖아요. 월요일인데 이제 지난 주말부터 쭉 해가지고 어린이날까지 연휴로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쉬는 학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어디 여행 떠나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주변에 제 아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어디 그 강원도 갔다, 뭐 어디 외국 갔다, 뭐 제주도 놀러 갔다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징검다리 연휴 이런 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당연히 정상 수업을 합니다. 정상 수업을 하는데 왜 이런 징검다리 연휴에 다들 놀러 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제가 왜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느냐, 혹은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올릴 때 대치동과 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왜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대치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그 환경에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내가 공부를 대하는 그 과정 자체가 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공부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방을 보면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방은 다 노는 아이들이 많다고, 분위기 자체가 그냥 즐겁게 그 지역에서 뭔가 좀 놀 때는 놀아주고 공부할 때는 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어떤 특정 아이만 강도 높게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공부를 쭉 진행해 나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분위기 형성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도 정말 공부에 집중을 잘하고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스스로 이제 도서관 같은 데도 혼자서 다니고 스터디 카페도 다니고 그런 아이들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도대체 어떤 게 저런 아이들의 저런 습관을 만들어줬을까? 혹은 저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분명히 공부 스트레스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습관을 길렀지라고 제가 그 아이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물어보고 부모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해보는데 대부분 그 영향은 부모님한테서 그 해답을 찾는 경우가 진짜로 많았어요. 그 집안 분위기를 부모님께서 아이가 공부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게 어떤 환경이냐? 제가 오늘 이야기할 가장 중심이 그건데요. 바로 이런 연휴 기간에 어디로 놀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막 놀 때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와 정상적인 공부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과연 학군지나 대치동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 아이들이 어디로 여행을 가거나 무슨 뭐 2박 4일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이런 연휴 기간에 그런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치동은 당연히 오늘도 정상 수업일 거고 아마 학교 안 간다고 그러면 오전부터 불렀을걸요? 네, 아이들 특강한다고 오전부터 다 불렀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휴가라든지 연휴 기간이 그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의 환경이 놀지 않는 거지. 이런 기간에. 그러니까 너무 애들은 좀 뛰어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많거든요. 지역에는 그래도 애들한테 너무 휴일에 연휴까지 공부시키는 건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입시라는 그 과정 있잖아요. 아이들이 인서울 혹은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비인간적입니다. 인간적으로 아이를 아주 뭐 좋은 그런 인간적인 분위기 그리고 막 놀 때는 놀아주고 과감히 그렇게 하면서 인서울대학을 들어간다는 생각 자체가 쉽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지역의 학군지 아이들이 1년 내내 어떤 스케줄로 공부하는지를 직감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아예 꿈에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가르치지만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학군지에 있는 학부모님이라든지 아니 지인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대치동이나 학군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많이 알거든요. 와, 들어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1년에 정말
방학 기간 포함해서 아이가 그냥 마음 편히 노는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진짜. 일요일까지 꽉 차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목표를 향한 그런 인서울이나 아니면 상위권 대학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의 그런 마음을 참는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 지금 당장은 내가 놀고 싶지만 그 마음을 참는 거야. 근데 그걸 본인만 참냐? 그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부모님들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 분위기에. 그래, 아이도 못 노는데 나라고 놀러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아마 그 학군지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할 텐데 그분들이 정말 안쓰러울 때가 많아. 왜냐면 어디 가질 못해. 애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어디 못 놀러 가는 거야. 왜냐면 아이 혼자 그렇게 공부시키고 자기가 놀러 갈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이와 같이 그냥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본인의 그런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아이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그거를 감당해냅니다. 예.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지만 주변의 친구들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부모님들도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공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아이들이 쭉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대학을 굳이 나는 인서울까지는 바라지 않아. 그냥 나는 아이가 건강하고 즐겁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즐겁게 아이랑 가족여행 다니시고 뭐 열심히 아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되지만 중요한 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갑자기 야, 너 이제부터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너 이제부터 인서울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놀아줬으니까 너 지금부터 이제 인서울대학 들어가니까 너 이제부터는 휴일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라고 갑자기 아이한테 말한다고 해보세요. 아이는 적응이 안 돼. 왜냐면 지금까지는 휴일이나 연휴 때 매번 놀아왔거든. 근데 그런 아이한테 갑자기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하지 마라? 아이가 그걸 견뎌내기가, 그걸 극복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아이는 공부시키고 자기는 혼자 집에 있지도 않아.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어디 가. 여행을 가든지 어디 놀러 나가. 그러니까 이제 애는 그걸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도대체.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공부를 어저께도 제가 그 주말마다 저는 아이 은우랑 같이 그 루틴이 아침에 가서 도서관을 가는 거거든요. 아침에 항상 도서관을 가서 공부하는데 그 도서관에 있을 때 저희 학원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가 있어요. 전교 항상 1, 2등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중3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동생들 둘을 데리고 도서관에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있으니까 저랑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누가 잡아주셨냐?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꾸준히 도서실에 데리고 다니면서 주말이나 휴일에도 항상 아이들이 도서관과 친하도록 일요일, 토요일은 항상 아이들이 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신 거죠. 부모님도 어디 놀러 가고 싶으셨겠지만 아이들의 그런 습관을 위해서 부모님이 자기 시간을 희생하신 거지.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도서관에 맨날 만나는 멤버들이 있어. 예, 제가 항상 가면 저희 학부모님들도 자주 마주치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공부 습관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그게 저는 전부 부모님의 희생이 만든 아이들의 그런 습관을 만든 부모님의 희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일수록 그 워라밸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놀 땐 놀아야 된다. 예. 기왕이면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강한 학군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워야지 이런 생각하신 부모님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로 제가 주변에 보면. 그런데 대학은 경쟁이잖아요. 누군가는 내가 놀 때 우리 아이와 함께 놀러 다닐 때 누군가는 그걸 참아가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과 결국엔 경쟁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 하던 아이에게 갑자기 지금까지 모든 걸 희생해서 공부해온 아이들과 야, 이제부터 너 걔네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돼라는 말이 가능하냐고요, 이게. 그리고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잖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하던 애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그런 자유도가 좀 억압받는다고 하더라도, 강도 높은 공부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늘 그래왔던 아이들은 그걸 견뎌내요. 예, 왜? 항상 그랬으니까. 예, 저는 집에서 분위기가 늘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 연휴 때 내가 그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내 공부를 위해서 집안에서 어디서 그 연휴라고 해서 항상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공부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부모님들도 내가 공부할 때 옆에 항상 계셔주시고, 예, 그리고 어디를 막 그 공부를 다른 애들 다 학원 가는데 나만 어디 빠져서 놀러 가거나, 그런 행동을 부모님들께서 최대한 절제했던 아이들은 그걸 알거든. 부모님 왜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놀고 싶다는 거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의 공부 그 패턴에 맞춰서 생활하고 계신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하고의 소통 관계도 너무 좋고, 나중에 공부 강도가 점점 강해지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이기는 힘이 강해요. 왜냐면 늘 나와 함께한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죠. 예, 항상 부모님이 나와 원팀, 한 팀으로 계속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 우정이 있잖아요. 일종의 군대로 보면은 우리 동료와도 같은 끈끈한 우정. 예,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강하게 엮여 있는 게 바로 대치동이나 학군지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거든요. 일종의 동료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연휴에, 이거 일종의 부모님들에게 하는 제 잔소리와도 같은데, 제가 저한테 오는 학생들 부모님들에게는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려요. 설마 이번 연휴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놀러 가시는 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넌지시 연휴가 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안 쉽니다. 5월 1일도 안 쉬고요. 징검다리 연휴인 월요일도 안 쉬니까 저는 정상 수업 할 테니 부모님께서도 되도록이면 아이를 학원에 보내주십시오. 어디 아이를 데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제 아이는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혹은 부모님들한테, 특히 고등학교 부모님들한테는 이제 고등학생은 가족 간의 어떤 행사나 무슨 여행의 스케줄에서 빼주셔라. 이 아이만큼은 지금 강도 높은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입시가 정말 경쟁하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한두 시간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데, 우리 아이가 함께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놀러 가시더라도 그래, 어쩔 수 없지. 가족끼리 어딜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만큼은 저한테 맡기셔라. 도저히 안 된다,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같이 키우시는 부모님이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는 이제 아직은 놀 때잖아요, 좀. 그래서 그 아이랑 어디 캠핑 가신다고 하실 때 제가 고등학생은 빼주셔라 라고 해서 고등학생은 빼고 다른 가족들끼리 이제 그 캠핑을 가시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저랑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 오면 아이들이 다 오니까 애들이 그래, 나 혼자만 온 게 아니니까 할만해. 나만 혼자 소외된 게 아니거든.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당연히 연휴지만 안 놀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학원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도 오늘 오전에 저희 아이는 이제 중2인데 수능 모의고사 풀었습니다. 오전에 그 고등학교 선행을 지금부터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중학교 2학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도 중2인데, 그 휴일이면 주로 제가 수능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고 하니까 수능 커리큘럼을 돌리는데, 주로 이제 영어랑 국어를 아직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응시키느라고 제가 그 수능 모의고사를 오늘 아침에 좀 풀었거든요. 어제도 풀었죠. 어제도 일요일인데 어제도 도서관 가서 풀고 오늘도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저희 아이는 항상 그 휴일이어도 저와 공부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잠깐 어디 놀러 나갔어요. 그러다 있다가 또 저하고 4시부터 다시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있다가는 수학학원을 또 갑니다. 그렇게 노는 날이 아닌 거지. 학교는 노는 날이야. 하지만 공부를 완전히 노는 날이 아닌 분위기를 집에서 잡아주는 거죠. 당연히 저도 안 놀고요. 그런 분위기가 비인간적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대학은 그런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철저히 가장 비인간적인, 서울대 보세요. 서울대 의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활을 했을까요? 정말로.
가장 비인간적인 학창 시절, 정말 가혹하리만큼 본인의 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억누르면서 공부한 아이들이 그런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많은 혜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도 그걸 원하잖아? 그런데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런 것까지 욕심내면 안 되지. 예, 그 아이들은 많은 걸 희생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놀 걸 다 놀고 연휴에 즐겁게 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그런 것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희생한 아이들은 뭐가 돼? 예, 그러니까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런 아이들의 자리가 전부 다 채워지죠. 예, 그런 아이들이 그런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냥 나는 아이가 적당히 뭐 크게 욕심 없다, 아이가 뭐 굳이 인서울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냥 열심히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모두가 다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좀 좋은 대학, 그리고 그 아이가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으로서의 그런 혜택, 혹은 그 아이가 취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아이한테만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그 고생에, 그 아이의 그런 고생에 함께 동참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랑 그 공부하는 부모님들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다면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하신다면 부모님도 함께 하시고, 그 함께한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공부 환경 속에서, 부모님도 함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연속으로 노는 거에 더 불안함을 느끼고, 노는 것에 대한 아주 장점보다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잠깐 노는 걸 좋아하지, 계속 노는 거에 대한 알지 못하는 불안감 같은 걸 가지게 돼요. 이렇게 놀다가 내가 뭔가 대학 가는데 크게 지장 있는 거 아닌가라고 아이 스스로 느끼게 돼서 나중에 그런 아이들은 혼자서 도서관도 가고 이렇게 휴일 같은 날 스터디 카페 가서 자기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어저께 그 아이도 너무 대견스러운 거야. 제가 우연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도서관에서.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아이랑 인사하고 헤어진 다음에 제가 책을 빌리러 이제 위층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책을 빌리고 나오는데 거기 앉아서 수능 풀고 있더라고. 제가 준 수능 과제죠. 그거 막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박수. 잘한다. 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역시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이 함께한 그 아이에게 만들어줬던 그 환경이 나중에 크고 나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너무 너무 좋아.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어떤 대학까지 가게 될지 뭐 불을 보도 훤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 미래가 벌써 거의 확정되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잘하는 아이고,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뭐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바로 부모님들은 아이와 한 팀이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힘든 과정을 겪게 될 텐데 그 과정을 부모님께서 그냥 맡겨놓지만 마시고 아이에게 본인도 함께 동참해서 그거를 같이 견뎌주면 아이가 느끼는 그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니까요.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다라고 오늘 연휴를 맞이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따뜻한 댓글 너무 잘 받고 있고, 다양한 본인들의 생각들, 저와 또 다른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 똑같겠어. 그런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제가 항상 잘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